네, 반갑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서 보합 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보합이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전차군단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침에 아주 그냥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모습이죠. 제가 아침 시장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 일단은 물러서서 지켜봐라. 자, 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말장이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래가 좀 감소하거나 또는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투자를 오늘 그 다음에 26일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다도 현재 수준, 즉 26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올해를 마감시켜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수급은 관망세 유지하고 있지만 오후에 좀 좋아지게 되거나 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2차전지는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는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오늘 장중에 2621포인트 다시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0.8%까지 올랐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진 모습이죠.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나서 지금 자리가 이제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아침에 올라갔었던 수준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얼마만큼 수급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자,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은 5일 이평선, 즉 2593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26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 변동, 그 다음에 배당락이 27일날 아무리 조금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배당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당락이 있으면 일단 주가 수준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고 배당락을 생각해 본다면 한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유있게 보시면서 이 올해의 마무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600포인트 이상으로 가려면은 2650이나 더 위쪽으로 올라가 놓은 이후에 배당락을 맞아야지만 주가가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일단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사실 배당락 전에 주가 올릴 수 있는 거는 하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50까지 일단 열어놓고 올해를 마무리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애매합니다. 네, 2차전지가 잘 못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5일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봉 상황에서 보신다면 떨어졌다가 네, 지지선 잡고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매수가 이쪽 저쪽 다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금융투자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신 쪽이라든지 또는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 시장에서 서로 갈라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고요. 이런 추세로 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조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원래 매도였는데요,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조금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살짝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매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면 나쁘지 않겠고요. 대신에 이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랐어요. 와, 얼마라고요? 76, 어제 7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76,300원이요? 네, 그래요. 1.7%나 올랐었군요, 장중에. 언제 이렇게 올랐었지? 아까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나 봅니다. 그래서 76,000원까지 찍어준 모습이었고요. 이러다가 8만원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배당락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올려놓고
나서 떨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에 너무 편승하지 마시고요. 계속 사지는 마세요. 지금은 이제 항상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조금 올라갔어요. 나쁘지 않죠. 얘는 배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찔끔찔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세 전환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LG와 삼성 SDI까지 대체적으로 조금 약세 국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가 지금 일단 199,200원, 20만원을 오늘 고가 돌파를 했었네요. 20만원 돌파. 어저께도 한번 있었네요. 어제도 20만원 돌파가 있었는데 오늘 20만원대. 이것도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배당락이 없어요. 이번에 3월달에 배당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빠지게 되면 기회가 더 잡힐 것 같아요. 기아는 1.15% 정도 더 상승하면서 이것도 10만원 넘길 수 있겠죠.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이 단단하니 괜찮아 보이죠.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뒤로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모티는 일단 하락세를 접어들긴 했는데 지지라인 때는 여기 13만원 정도 계속 잡혀 있으니까요. 저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 없고요. HMM은 오늘 조금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거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데 계속 빠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부담감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데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DX 연일 강세인데 이거 코스피 넘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요. LNF는 마이너스 2.17% 정도 나와 있겠죠. 아마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되면 이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도 양호한 편입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뭐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에서도 뭐 특별히 뭐 흠잡을 만한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등락 현황 볼게요. 편안하겠죠? 거래소 쪽에서는 459개 종목이 상승, 397개 종목 하락.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않았다,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733개 종목 상승, 782개 하락.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럼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은, 비등비등하네요. 거의 비슷하다 보셔야 되겠네요. 상승이 한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상승률 보시면 DS 단석 이거 요즘에는 완전 저거네요. 300% 이게 따따상이 또 나왔네요. 요즘에는 그 IPO 쪽으로 또 계속 몰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공개매수 하기 전에 그 IPO 하기 전에 계속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를 그쪽으로 다 몰고 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따따상이면은 LS 머티리얼처럼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우와. 근데 스펙주들도 상장하자마자, 이 4,000원씩 이렇게, 6,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스펙주들은, 사실 이 스펙주는 잘 따져봐야 돼요. 아시죠? 기초자산이 2,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0원은 이렇게 많이 넘어서게 되면, 이건 부담되죠.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대응하시면 모르지만, 실제로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NCRO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강원칩스 엑시콘은 어제 시간에서 강하더니 오늘 강하게 올라가네요. ITM 반도체, DTNC, 솔루스 첨단 소재 1,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 남양유업도 어제 시간에서 강세 좀 보였었죠. 그 다음에 삼화전기, 삼화 형제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인가 봐요. 그런 형태들이고요.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띌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태양건설이 뭐 중내산에 하더니 오늘 좀 올라가네요. 그런 모습 좀 있었고, 마이크로 콘텍스 요즘에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42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적 기울기가 제법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쭉 내려보시면 1.89. 근데
그렇게 또 강하게 상승한 그런 포인트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서도 많이 올라간 게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C사이트가 21%, 그러니까 어제 상장하고 나서 뿡 떨어지는 모습인데, 한 방에 이렇게 또 변환이 되나요? 네. 그다음에 대동스틸,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참, 네, EM넷, 대유 에이텍, 삼성출판사는 어제 상장한다고 얘기 나와서 올라가더니 바로 또 떨구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개인들이 엿먹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CCS 또 떨어지죠. 네. CCS도 조금, 네, 불안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21개. 하락이 오늘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여기 어제 거래량 나올 때 매도하시면 거의 정확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당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자, 21개 종목이면은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은 제법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화장품이 1.58 정도 떨어지면서 0.4% 정도 오늘 플러스. 그냥 보합이라 보시면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이나 이런 거 보시면 플러스 한 0.5에서 1% 이상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종목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성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계좌는 한 1% 이상은 상승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잘 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DS 단석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스펙주들 팔아야 되겠고요. 페노션, 그 다음에 페노션 계속 떨어지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저쪽 금융투자 쪽 물량이 먼저 잡혀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네, 외국인 쪽 넘어가 보시면 네, 기아 쪽으로 매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TLB, 네, TLB는 뭔데 많이 올랐네요. 여기 좀 분위기가 좀 좋게 잡혔었네요. 그죠? 에이직 랜드 잘 모르는 것들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0.67 정도 상승이고요. KT 뭐 등등등 해서 매수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안 보이네요.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요. 그럼 하이닉스라도 사고 있어야 될 텐데, 네, 따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물량 자체를 많이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기관들이 얼마나 받아줄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매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시장 자체가 분위기를 얼마큼 잡아줄 것이냐, 지지선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오후에 변동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요.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매수 기회는 여전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후 시점에 마감 무렵에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고요. 천천히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홀딩 전략들 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오른다기보다도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쪽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